우리 강선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기자를 참 많이 만나신 타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혹시 기억에 남는 기자가 좀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기자분이 한 명 딱 떠오르는데 아 그래요? 제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를 오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항상 금요일마다 비행기가 연착이 돼요. 그런데 5시에 출발하면 6시에 광주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5시 20분에 출발해도 6시에 도착하고 5시 반에 출발해도 6시에 막 도착하는 마법 거예요. 같은 일이 계속 벌어져. 그래서 네. 제가 몇 군데 좀 알아보고 비행기도 과속한다. 이제 그렇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성 기자분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비행기는 과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뭐 택시 뭐 우리 자동차처럼 내가 빨리 가고 말고가 아니라 관제해서 다 이렇게 하는 대로 하는 거고 원래 비행기는 300km 뭐 400km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관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과속이라고 보면 안 된다. 네. 근데 저는 이미 보도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얘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욕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선민 대변인은 기억나는 기자 좀 있습니까? 뭐 많죠. 근데 이제 뭐 약간 곤란한 얘기를 파고드셨던 분 좀 기억에 나죠. 그러니까 아 곤란한 일. 사실 이제 제가 딱 당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조국 전 장관, 그 조국 대표의 이슈로 굉장히 떠들썩했었어요. 막 들어간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말로 신입사원인데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청문회를 이제 셀프로 여시고 막 기자들의 질문을 답하시고 근데 이제 또 제가 청년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청년 대변인이라. 네, 청년 대변인으로 뽑히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전화를 이제 꾸준히 힘들었겠다. 반복해서 주셨던 분이 기억에 남죠. 네. 그때 혹시 그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그때 거의 답변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에서 워낙 그 사안 자체가 크고 진짜 예민하고 진짜 뜨거운 감자였을 때라서 약간 어떤 얘기도 이제 청년 대변인 발로 뭔가 실수처럼 나가서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 만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박지원 의원님이 사실 표본 같은 분이신데 지금도 이제 초선 의원 강연 가시면 기자들 전화 꼭 받으라고 하신다면서요. 제가 이제 민주당 첫 당선인 연찬회를 가면은 저한테 1시간 특강을 하라고 시간배를 해요. 그럼 초선 의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빠요. 그래서 많이 바쁘죠. 네. 기자를 또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안 받아. 그게 공통점인데 저는 지금도 99.99% 다 받아요. 누구 전화든지 다 받고 그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 기자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전화를 받고 정보를 캐치해야 자기들이 기사를 쓰니까 하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꼭 저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의원총회나 상임위 사전회의에서 한 얘기를 저한테 물으면은 제가 설명해 주시고 난 설명 안 해주죠. 설명 안 해주고 내가 지금 그 회의 내용을 위조할 고조할 기자들한테 얘기할 군번은 넘었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데다 전화해봐라. 다른 데 전화 안 받습니다. 하나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 하죠. 하면 그 이제 바로 안 나가죠. 되잖아요. 바로 나가죠. 박지원 의원님의 감동한 기자들 참 많더라고요. 아니, 한둘이 아니에요, 솔직히. 예, 예. 정말 모든 분들한테 다 콜백을 늦더라도 콜백을 아유, 해주시고 그럼요. 네, 또 네. 마이너 매체 또 그럼요. 모르는 네. 번호에까지 다 콜백해 주셔서 정말 감동 먹은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받으면 고래입니다. 춤을 추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기자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2021년에 북한하고 미국이 약간 말폭탄을 주고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한미 워킹그룹 폐지하고 관련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뭐 흥미로운 신호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뭐 꿈보다 해몽이 좋군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춘추관에 브리핑을 하러 가는데 이제 기사로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했다는 속보가 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워낙
그 예정된 브리핑을 하고 백브리핑으로 넘어갔는데 첫 번째 질문이 김여정 부부장의 꿈보다 해몽이라는 그 반응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그런 네.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금방 나온 기사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있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입장이 없다. 근데 따끈따끈한 뉴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 근데 따끈따끈한 뉴스라고 하고 나서 제가 실수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잘못한 답변은 아니었는데, 맞아. 근데 찜찜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사실 JTBC였는데 뉴스의 끝에 이제 약간 소프트한 기사들 내잖아요. 맞아. 그때 김여정 부부장의 반응에 대해서 따끈따끈하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가벼운 말 이렇게 하면서 낸 약간 거예요. 너무하다 그 기자가. 근데 사실 잘 아는 네. 기자였거든요. 근데 좀 야속하더라고요. 약할만 하네요, 솔직히.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제 무게감을 갖는지. 그러니까 항상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하면은 기사 제목이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어느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니까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 그러니까 저의 말이 그대로 이 기사 제목으로 물론 스트레이트성 기사에서 주로 이렇게 나지만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기자들도 사실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 어떻게 대접해 주는 사람을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고 정치에 대한 호흡도 그렇게 갈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당 출입할 때 당시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제 간담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전략기획위원장이 제가 오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럼 심지어 저 없을 때 제가 그때 뭐 서열이 높은 편도 아니었어요. 그 우리 신문사 내에서. 근데 바로 이제 구교영 왔어 안 왔어 물어본 다음에 제가 와야 시작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지금도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은 전직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뭔가 좀 알게 모르게 좀 더 그분을 더 따르게 되고 그런 마음은 생기고 그랬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시도 좀 있었죠 당연히. 제가 뭔데 이제 질투 엄청 많으셨을 것 대변인실에서 같은데요? 무슨 간담회 시작을 안 하냐 이랬는데 제가 또 시간은 대부분 준수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욕먹을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게다가 요즘 대변인은 그냥 그 우리 브리핑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카메라 보고 이렇게 논평만 하는 게 일이 아니라 사실은 방송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라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변인 되기 전에 이제 방송을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좀 부대변인이 된 케이스라서 사실 조금 앞뒤가 바뀌긴 했는데 사실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항상 저희한테 유리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난히 종편은 저희한테 유리하면 짧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쉬울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 저희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방송이라든지 또 저희 패널들만 모아놓고 하는 방송은 편하긴 해요 사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왜? 아니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해버리면 국민의힘을 욕을 다 해버리면 내가 할 게 저는 없어. 목소리를 키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상대방이 있어야지 좀 더 공부도 하게 되고 노력할 수가 있어서 지금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편한 방송과 좀 힘든 방송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유형분류하면 어떤 방송이 좀 힘들고 네. 어떤 방송이 좀 편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보수 방송에 많이 나가서 느낀 건데 그래서 제가 저희와 우호적인 방송의 앵커들한테도 말을 해요. 앵커가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말 그렇게 그렇구나. 많이 할 거면 패널 해라. 저보고 지금 인상 쓰면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갑자기 거기에 있네. 그러니까 보수 방송 나가면 아니 갑자기 무슨 앵커가 말이 더 많아요. 화를 내면서 갑자기.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쩌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방어하는 거죠. 한때 우리 민주당에서 TV조선과 채널 A에 나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고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을 제가 추천해서 이제 했는데 이건 나가야 돼요. 김대중 정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가리고 편벽되고 그러면 이런 안 게 되죠. 없이, 예. 그래서 의원총회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TV조선과 채널A에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이것만 한 2시간 토론을 해가지고 제가 원내대표로 사회를 보면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나가자
제가 설득한 게 그거예요. 그들의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음성도 들려주자. 이게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5월 5일 같은 날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TV조선 박지원 원내대표가 채널에 나눠서 나눠서 같이 나가가지고 이제 효시가 됐는데 우리 정청래 대표는 지금도 안 나갑니다. 지금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당 대표가 됐을 때 기자들이 정청래 대표가 어떤 분이냐 해서 유일하게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다. 맞아요. 끝까지 한 번 안 하셨어요. 한다면 절대 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TV조선의 고정 프로로 강적들에 계속 나갔어요. 강적들. 가서 갔다 오면은 참 기분 나빠요. 네. 그리고 편집한 내용을 보면은 어쩔 때는 저는 침묵 출연을 하고 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상당히 그 좀 가공을 하는구나. 가공을 예. 아니 그건 저 편집하는 거니까. 예. 그게 녹화 촬영이죠. 네, 4시간 반 해가지고 1시간 반으로 편집하는 거니까 편집권은 거기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도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나가서 그들의 시청자들한테 우리 민주당의 음성을 던져주는 것이 좋아요. 보면은 TV조선 댓글에는 왜 박지원이 같은 녀석을 출연시켰느냐 하고 뭐 빨갱이다 어쩌다 막 올라온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댓글 보니까 참 대표님은 출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 댓글 봐라. 내 댓글 봐라. 왜 너는 TV조선 같은 데 나갔느냐. 이 상대방을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언론을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나가서 당당하게 할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자유고 답변하는 것도 내 자유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당당하게 부딪혀 나가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선미 대변인도 방송 참 많이 하셨는데 네. 좀 개인적으로 힘든 방송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뭐 앞에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색채가 있는 종편에 나가면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앵커 포함 4대1로 싸우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4대1. 왜 내가 말만 하면 말은 끊기며 왜 내가 손을 들었는데 왜 나에게 말을 시켜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40분째 우리한테 안 좋은 이슈를 지금 40분째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막 방송 시간이 1시간이라고 치면 그래서 참 그럴 때 좀 힘들었죠. 네. 야. 그리고 뭐 댓글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그래 그 필살기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필살기 알려주세요. 예. 야, 우리가 이제 그 야당 시절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제 사법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제가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모든 방어 논리를 다 외우고 다녔어요. 정말. 방언 논리를 네. 암기하고 다녔다. 아니, 그걸 모르면은 사정없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들의 필살기가 뭐냐면 저희 민주당 패널은 비법률가를 앉혀놓고 국민의 패널은 변호사 2명이 나와 있어요. 야 이거 그러면 저는 대장동 변호사들과 통화를 해가지고 이 논리에 대해서 한 2수까지는 준비를 하고 가는데 예. 얘들이 뭐 듣도 보다 못한 판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도 해버리더라고요. 야 근데 사실은 그런 때는 예. 네. 그 진행자가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면 돼. 공문서답을 필살기네. 엄청난 노하우구나 이게 바로. 필살기네.